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시작으로 전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전 세계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국제유가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유럽국들은 푸틴 대통령의 한마디에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지만 뚜렷한 결과가 없어 유가시장에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해 미국과 사우디의 화해가 성사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근다는 발표에 유럽은 어두운 분위기를 맞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 노르트스트림1이 11일부터 열흘 동안 정기 점검에 들어가면서 가스 공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가스 공급이 끊길 것을 우려해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전면 재개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유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유럽국들은 러시아의 말 한마디에 급변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도 유럽만큼 러시아의 에너지가 중요한 나라인데요.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는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할린2의 운영자 교체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극동 에너지 개발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일본을 배제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 일본은 에너지 위기가 눈앞에 닥치자 LNG 확보 다변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할린2 프로젝트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미국과 호주의 LNG 증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14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전날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에너지 담당 장관 회담 참석을 계기로 제니퍼 그레놈 미국 에너지부 장관, 매들린 킹 호주 자원부 장관과 별도로 면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공급 중단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은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탄소를 비롯해 친환경 사회를 만들자고 가장 먼저 앞장서던 유럽 국가들이 먼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지정하며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2050년까지 자국 내에 최대 14기의 원자로를 신규 건설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영국은 2030년까지 영국에 최대 8개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체르노빌 사건으로 원전을 기피하던 동유럽 국가들도 원전 재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독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원전 재가동과 신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원전 신설이 화두되자 한국의 원전 수출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에너지 위협으로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한 유럽과 달리 일본은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여 일본 내부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부분의 원전 가동 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수급 대란에 직면해 기시다 총리는 일부 국민들의 원전 재가동 목소리에 힘입어 원자로 재가동을 촉구 중인데요.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하려면 쓰나미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원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나미 보호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더 큰 쓰나미가 연안의 원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까지 일본 가용 원자로 35개 중 17개가 NRA의 재가동 승인을 받았지만 지속적 유지 보수로 인해 모든 원자로가 전기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현재 일본의 원전은 이러한 규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3일 일본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운영사인 도쿄전력 경영진에게 우리 돈으로 127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경영진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배상금 127조 원은 일본 재판사상 최고 금액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아사쿠라 요시히데 재판장은 원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고 전 경영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 경영진의 배상금 127조 판정을 내리자 일본 도쿄전력 주주들이 피해 보상과 관련된 경영진의 재산을 압류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사후 처리와 갈등조차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원전 재가동과 원전 신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 국가들도 일본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너무 빈번해 원전을 재가동시킨다면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일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의 화산섬 사쿠라지마가 24일 오후 8시 5분쯤 분화했습니다. NHK는 분석이 분화구에서 2.5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사쿠라지마에 분화 경보를 발령하고 분화 경계 레벨을 기존 레벨 3인 입산 규제에서 가장 높은 레벨 5 피난으로 올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2007년 분화 경계 레벨 제도를 도입한 후 레벨 5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기상청은 사쿠라지마 주변의 지진계와 지각 변동 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섬 내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규모 분화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분화 경계 레벨을 상향한 것은 분석이 2.5km를 날아간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쿠라지마 미나미다케산 정상의 분화구가 분화하면서 분석이 날아갔으며 분연이 치솟았고 화쇄류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화산이 발생하자 외신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다시 일어날 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화산의 위치가 가고시마현이었는데 일본 가고시마현에는 얼마 전까지 원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까지 가동되던 가고시마현의 센다이 원전은 강화된 원전 안전대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결국 원전 가동 중단이 또 다른 사고를 막은 것입니다. 이처럼 가고시마현 화산 폭발에 악몽이 재현될 뻔했지만 일본은 또 다시 무책임한 행보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끝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해 그동안 우려에 우려를 해온 세계환경단체와 더불어 한국 등 이웃 국가들의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기 시작하면 한국의 제주 앞바다까지 머지않아 도달할 수 있다며 오염된 고기가 한국인의 식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일본을 향해 전 세계 바다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22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저 터널을 이용해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으로 2023년 봄부터 방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21년 4월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로 제거를 한 후 바닷물을 희석시켜 방류하겠다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나 언론에서는 방사성 오염수라는 말 대신 처리수라는 용어를 써가며 마치 안전성이 확보된 처리수라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LPS로 오염수를 정화한다면 62가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삼중수소는 기체 상태에서 베타선을 방출하는데 베타선이 인체 내로 들어오게 되면 방사선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일본의 결정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전 보도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마셔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자 중국은 그럼 일본이 마시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방류 계획 승인 소식이 전해지자 한중 네티즌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5일 한중 소셜미디어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한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국내 트위터 이용자들은 곧 생선 먹기 어려워지겠다. 이제 소금도 못 먹게 될 것 같다. 바다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으며 이날 후쿠시마는 트위터 인기 검색어를 차지했고 3만 개 이상의 관련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중국 네티즌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행위는 반인도적 범죄, 국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각종 해산물 사진을 올리며 이젠 이것들을 먹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변국들의 반발이 계속되지만 일본은 방류 계획을 철회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일본은 원전 사고 시 처리 과정에서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면서 당장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위협을 받는다며 원전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혼란한 틈을 타 일본이 하려는 계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